자, 1977년도에 청주에 있는 비행장 신축 공사를 할 때입니다. 그때 어떤 묘를 갖다가 이장을 하는데 이장을 하는 순간에 막 편지가 막 쏟아져 버린 거예요. 우리가 임진왜란 잘 아시죠? 임진왜란 때 사실은 아주 서울이 며칠 만에 무너졌습니다. 근데 그 이제 가장 큰 이유라고 이렇게 하면은 사실은 신립장군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양반이 사실 문경세제라는 저 천혜의 요새를 피해서 그냥 충주에 있는 탄검대에서 진을 친 겁니다. 소위 배수진이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그냥 거기서 무너지고 나니까 그냥 그렇게 급하게 왜군들이 쳐올라게 되거든요. 저는 오늘 바로 탄검대에서 순국한 신립장군의 바로 밑에 장수 김여물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자고 합니다. 이 양반은 원래 문과의 아마 장원급제자입니다. 문과 장원급제지만은 신립장군이 좀 같이 좀 하자 그래가서 이제 같이 그랬는데 그래서 마지막에 그 왜군한테 패해가지고 물에 몸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전사를 했죠. 이 양반이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순천김씨인데요. 이 양반의 어머니 얘기입니다. 어머니와 아버지 얘기를 오늘 조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기 어머니는 신천강씨입니다. 아마 신천에는 황해도 쪽에 신천강씨라고, 아버지는 김훈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김여물이라는 사람이 자기 아들은 나중에 소위 말해서 인조 반정의 1등 공신입니다. 김유라 해가지고 물론 영의정을 하고요.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어쨌든 김여물의 어머니, 그러니까 신천강씨가 이제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 얘기가 나옵니다. 자, 1977년도에 청주에 있는 비행장 신축 공사를 할 때입니다. 그때 어떤 묘를 갖다가 이장을 하는데 이장을 하는 순간에 막 편지가 막 쏟아져 버린 거예요. 그 편지를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사연이 많습니다. 김여물이가 이제 나중에 죽고 나서 나중에 어머니 이제 이렇게 비명을 해 보면은 어떻게 써있냐면은 유학 교육을 받은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신천강 씨의 어머니는 아들의 정신세계에 훌륭한 가르침을 심어준 어머니입니다. 아주 이제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김여물의 어머니가 자기 누나한테 보낸 편지입니다. 자기 누나한테 보낸 편지가 다 쏟아져 나와 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편지 내용이 사실 우리에게 약간 상상하고 많이 좀 다릅니다. 아주 그냥 속이 타서 자기 딸한테 그야말로 아주 한탄을 하는 내용입니다. 조선시대 때도 딸과 엄마는 친구였던가 봅니다. 남한테 얘기 잘 못해주는 거 딸한테는 다 얘기하고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약간의 그 역비슷한 말이 나오더라도 여러분 봐주십시오.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네 아버지 데리고 있던 년 생각하면 내가 미치겠다. 응? 그 못된 년이 말이야. 이런 식으로 이제 편지에 나옵니다. 그리고 마음이 서러우니 내가 이제 죽을 때다. 그놈의 벼슬이 원수다. 자, 이게 바로 무슨 얘기냐면, 왜 벼슬이 원수냐면, 김여물의 아버지, 그게 신천강 씨의 남편이 아마 크게 이렇게 각은 일찍 못된 것 같아요. 거의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벼슬길에 나간 것 같은데, 그때 자기 아버지가, 자기 어머니는 서울에 살고, 아버지는 임지, 경북 청도에 있습니다. 경북 청도에 찰방벼슬을 하고 있었습니다. 찰방벼슬은 뭐냐면 종육품 벼슬입니다. 공문서 전달하고, 우리가 서로 오고 가는 사람들 관리하고 말 키우고 그런 겁니다. 크게 높은 자리라고는 할 수 없죠. 근데 가보니까, 아니 이게 뭐냐? 첩이 들어있는 겁니다. 첩이 그냥 완전히 거기서 살림 다 하고, 그 집안을 보니까 완전히 첩이 그냥 집안을 좌지우지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겠습니까? 김여물의 어머니는 하늘이 무너지겠죠. 하늘이 무너지겠죠. 거기서 이제 그런 말이 나오는, 왜 벼슬이 원수냐 그러면, 정성벼슬을 해도 첩 없는 사람이 많던데, 아이고 나이 60 다 돼가지고 그 찰방벼슬 했다고 그것도 벼슬이라고 냉큼 그냥 첩을 들이고 말이야. 미치겠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그 속에 얼마나 썩었겠으면 화병이 난 겁니다. 그도 사대부가 아닙니까? 남들한테 표시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시세만 닦고. 또 옛날에 시세이 많다, 투기를 한다 하면 나름대로 그것도 욕먹은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딸한테 이제 편지를 계속합니다.
내가 종들이나 집에 쓰는 종들이나 남한테 내가 시샘한다 이럴까 싶어서 아픈 기색도 못 하겠고, 정말 막 마음은 둘 데가 없고 너한테 이 편지로 푼다. 내가 이걸 쓰다 보면 100권을 써도 내가 다가 정말 다 못 쓸 거다. 그런데 네 남동생이나 그 이제 김영울이죠. 남동생이는 네 남편 사위죠. 사위한테 말하지 마라. 엄마나 장모가 또 혹시 이렇게 채신머리 없이 또 이렇게 가까 그런 거 난 보이고 싶지 않으니까 말하지 말라. 그리고 딸들끼리 너희들끼리 보고는 불질러라. 불태워라. 그런데 그 딸은 그 엄마의 편지를 태우질 않았어요. 그래서 고이 모시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죽었는데도 그 관에 같이 그 엄마한테 온 편지를 그거를 가지고 갔던 것 같아요. 자,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눈물로 참 먹을 갈아서 딸한테 편지를 쓰면서 그 울분을 쏟아내던 거 있지 않습니까? 집안 가정사 문제에서 여러 분란이 일어나고 한 데는 사실은 이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가 된 겁니다. 아마 뭐 지금이라고 뭐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첩의 문제를 두고 고려시대에 아주 유명한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 고려 때는 아마 그 대개 아마 그 일부 일치가 그런 대로 뭐 지켜진 것 같습니다. 뭐 적어도 그 바깥으로는. 근데 고려 충렬할 때 박유라고 하는 종삼품 벼슬아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당시에 충렬할 때만 하더라도 몽고하고 싸운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남자들이 많이 죽었어요. 여자들이 좀 남자보다 조금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또 여자들은 주로 또 이 원나라에서 몽고에서 자꾸 공려를 요구를 하는 거예요, 여자들을. 뭐 이래가지고 참 여자들이 아마 결혼하기가 조금 힘든 것 같고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임금한테 무슨 소리를 하느냐면은, 자, 지금 고려는 남자는 적고 여자는 많아서 양반이든 뭐 천민이든 막론하고 아내를 한 명밖에 둘 수가 없어가지고 아들이 없어도 첩도 못 얻는단 말이지. 여자를 못 얻게 돼 있다. 이거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신료들의 품계에 따라 가지고 철을 좀 더 둘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쓰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서민들도 일척, 부인 하나, 첩 하나, 뭐 이렇게 가질 수 있게 좀 그렇게 좀 법을 바꾸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려면 이제 인구도 늘어나고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자, 이렇게 됐습니다. 드디어 이 소문이 개성으로 퍼져나가는 겁니다. 개성으로 퍼져나가고 이제 온갖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그 당시도 일부일처, 처는 하나밖에 못 얻다 하더라도 사실은 국왕은 예외입니다. 왕은 예외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권력자, 최충원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안 그러면 큰 부자, 이런 사람들은 사실 부인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하루는 박유라는 사람이, 연등에 있어가지고 임금을 호위해가지고 따라가다가 거기서 이제 큰 봉변을 당하게 됩니다. 어떤 노파가 갑자기 박유를 보더니 저 인간이 첩 붙잡고 한 저 빌어먹을 늙은이다. 완전 그냥 손가락질하고 사실 욕을 한 겁니다. 아주 야단난 겁니다. 그러자 옆에 같이 있던 그 여자들이 그냥 들고 일어난 겁니다. 저 인간 저거 못 쓰는 인간. 그래서 그야말로 고려사에 그대로 나온 얘기인데 그 붉은 손가락이 아주 그냥 그야말로 막 줄줄이 막 엮여서 막 나왔다는 거야. 아마 막 수백 명한테 아마 욕을 진탕 먹은 것 같습니다. 새로 이제 협의를 해본 결과 마침 또 그 대신들 중에서 그렇게 또 부인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봐요. 나 이거 맞아 죽는다. 큰일 난다 집에서. 그래서 허지부지 돼서 그 법은 시행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자, 이런 첩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는데 사실 제가 그 얘기하기 조금은 조심스럽지만 사실 조선시대에 임금님들은 많은 그 후궁을 거느렸죠. 뭐 부인도 있고 후궁도 거느리고 그러니까 그런 게 있었지만은 사실 조선시대에 후궁을 거느리지 않은 임금도 몇 명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단종대왕이라든지 뭐 경종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은 몸이 너무 약했어요. 몸도 약하고 또 일찍 돌아가셨어요. 죽었어요. 근데 멀쩡한 임금님 생활을 15년이나 하면서 후궁을 하나도 못 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 숙종의 아버지 18대 현종입니다. 왜 그러냐? 뭐 현종은 굉장히 인군입니다. 아주 참 사람 신하도 잘 죽이지도 안 하고 말이죠. 괜찮은데 훌륭하기도 했지만은 사실은 조선시대의 왕비 중에서 자기 부인 명성황후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뒤에 명성하고는 이름은 비슷하게 들릴지 모르지만은 한자도 다르고 다른 사람입니다. 아마 조선에서 첫 번째, 두 번째 가는 정말 드세고 한성질을 하는 왕비였습니다. 그 청풍김씨 김육의 손녀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현종이 아마 제일 조선시대 왕 중에서 가장 집에서, 가정에서 죽어 지낸 사람입니다. 후궁 택도 없습니다. 그나마 숙종 하나는 낳았습니다만은 자식을 많이 들었고 옆에서 후궁을 들으십시오. 아주 신하들이 그렇게 권합니다. 근데 신하들이 권하지도 못했어요. 왜냐? 왕비한테 맞아 죽는 거거든요. 소위 말해서. 그 왕비한테 그 소리 들어갔다 그러면 아마 야단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말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현종 때 후궁이 없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나온 임금이 바로 숙종입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 아시는 건 아시겠지만 숙종은 어머니 성격을 굉장히 많이 이어받은 사람입니다. 아버지하고는 딴판이었어요. 오늘은 소위 말해서 조선시대에 남의 가정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때도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오늘은 이만하기로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